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10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백두산 이야기입니다. 백두산 이야기는 1988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류재수입니다. 우리나라 분이고요.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본입니다. 네,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 그림책 시장이 어땠냐 하면요, 외국 책을 갖다가 번역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 책을 가져와서 그냥 남의 것을 도용했다 해야 되나요? 정식으로 출판 계약을 맺고 출판하고 이런 차원의 그런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림책도 이제 잡지 안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그림책이 다였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이 최초의 단행본이 되고 현대적인 그림책으로서 최초의 그림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책이죠. 네. 그리고 이 그림책의 특징은 옛이야기 그림책이다. 왜냐하면 백두산 탄생 신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화이면서 신화라 하는 거는 그 민족, 그 신화가 탄생된 그 민족들이 모두 그 이야기를 믿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 믿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신화죠. 그래서 건국신화, 우리 웅녀와 누가, 환인, 그래서 환웅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고조선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시작하였다. 이런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신화잖아요. 이것도 백두산 탄생 신화입니다. 그런데요, 건국 신화 같으면은 뭐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을 지내라고 그랬는데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림책에 보면 도솔산 선운사 하는 책이 있거든요. 도솔산에 선운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전설이잖아요. 전설은 증거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도솔산에 선운사가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는 백두산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탄생 신화이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설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백두산이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본이고, 이거는 작가분이 대학에서 유화를 전공하셔서 이 작품 또한 유화 작품입니다. 그리고 가로가 긴 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로가 길다. 그러면 펼쳤을 때 완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표현하냐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바다의 넓음을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백두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땅의 넓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형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탄생 신화가 굉장히 웅대하고 장엄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책 또한 이 판형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그림책보다는 훨씬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웅장하다 이런 느낌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림책 이러면 32쪽짜리 예술작품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한쪽 두 쪽 넘기다 보니까 54쪽, 5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거보다는 분량이 거의 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도 웅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을 펼쳤을 때 모두 다 양쪽 펼친면으로 나와요. 마지막에는 양쪽이 아니라 세 쪽 펼친면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림책이 한쪽 면에 그림,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글,
또는 작은 그림과 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그림책은 양쪽 펼침면으로 모두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 페이지로서 그림책이 웅장하다 이런 느낌도 받아요. 그런데 그림 자체가 유화로 그리신 그 그림의 느낌이 굉장히 웅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이 탄생 신화에 맞게 굉장히 웅장하고 대단한 그림책이다. 이거 펼쳐보면은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작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 소개 류재수입니다. 이분은 노마 그림책상을 받으셨고요. 뉴욕타임즈 선정 올해의 우수 그림책상도 받으셨어요. 주요 작품으로는 자장 엄마 품에 하는 거는 동료를 갖다가 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눈사람이 된 풍선 노란 우산, 네. 그 다음에 도리와 장수매 하얀 까망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먼 옛날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무렵에 조선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조선인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흥룡 거인의 횡포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런데 이 그림책에 이제 흥룡 거인과 그 다음에 백두 거인하고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이제 거인이 나오는데 이 이름에서부터 보면은 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흑과 백 이러면 흑과 백에서 우리가 착한 사람 누구다? 백. 하얀색을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색깔의 감정에서 나오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흥룡거인의 횡포로 위기를 맞게 흥룡거인이 나쁜 악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살펴보실 때 그림하고 나올 때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이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에서 알아보셨겠죠. 좌청룡 이럴 때 좌측은 동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쪽 편에는 청룡, 푸른색을 띤 용, 그 다음에 우백호 이러면 우측은 서쪽을 나타내고요. 백호는 하얀 호랑이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남쪽을 지키는 건 남주작 이래서요. 남쪽의 주작이다. 주작은 마치 봉황을 연상하는데 붉은 봉황을 형상화한 것인데 욱현무는 북쪽을 지키고 있는 신인데요. 현무의 현자는 북방에 위치한다는 뜻이고 무는 몸에 그러니까 거북이하고 뱀이 모인 것처럼 몸에 비닐하고 생선의 비닐 같은 그 비닐과 두꺼운 껍질이 있기 때문에 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네,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발문입니다. 친구들 생각에는 백두산에 친구들 생각에 말이야 백두산에 가나 설화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설화라고 할 때는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모두 다 뭉뚱그려서 설화라고 하죠. 그래서 설화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솔직히 이 책 보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네. 친구들 생각에 그림책에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그림이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제가 먼저 소개해 놨어요. 여기 좌청룡 동쪽이라 그랬죠. 우백호 서쪽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남주작 봉황 의 느낌이라고 그런데요. 붉은 봉황. 그 다음에 여기 북현무 북쪽을 지키고 있는 현무는 여기는 거북이 같고 여기는 뱀 같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거북과 뱀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의 현무, 이것을 알고 계셔야지 그림에 얘네들이 등장을 하면 아, 등장할 만하구나 이런 그림이구나 이렇게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뒷표지와 앞표지. 아, 이 그림책이 저는 이제 이 그림책을 먼저 나온 출판된 그림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 여기에서 이제 이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 새로 이제 그림책이 다시 간추려서 보강해서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급히 새로운 것을 샀습니다.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요. 백두산 이야기가 전에는 확연히 달라진 건 뭐냐면 전에는 신하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록이 있었어요. 뒤에. 그래서 제가 그 부록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이거는 그림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림책의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부록으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랬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그림책이 그 출판사도 바뀌고요. 네, 그리고 그림책하고 그 글을 약간 업데이트 했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나온 이 그림책은 그 부록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얇아졌다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1988년 국내 창작 그림책의 새 지평을 열다 이렇게 돼 있고 류재수, 네, 그다음 백두산 이야기도 이 글의 레이아웃도 변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장면이 본문 그림 중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면 본문 그림 중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림책 내용에는 여기 무슨 설명이 있냐 하면은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겨서 온 백성들이 이제 정성을 올린다고 하늘에 기도를 하는 거죠. 정성을 올리는 장면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우리 탈춤을 하거나 여기 뒷표지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느님께 지금 빌고 하늘님께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면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보리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동물이 과연 뭐냐는 거죠. 그래서 아, 주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백두산 이야기 여기 지금 누워 있는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본문 중에서 지금 흑룡거인하고 백두거인이 둘이 싸운다 그랬죠. 네, 그래서 싸움에서 흑룡거인을 물리친 백두거인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쓰러져서 누워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오래돼서 산으로 변해서 백두산이 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 사이에 이 이야기가 하나 더 보태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죠. 네, 지금 백두거인이 누워서 백두산 되기 전에 거인이 누운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 이야기 이렇게 속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펼침면입니다. 자, 이 판형이 크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복합기에 스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잘렸어요. 네, 까마득히 먼 옛날 세상이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기운의 소용돌이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틈이 벌어지더니 맑고 가벼운 기운은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기운은 내려와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황닭이 꼬리를 치며 힘껏 놀자 동쪽 하늘에서 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하늘에 해와 달이 둘씩 생기면서 세상은 활짝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별들은 밤하늘을 총총 수놓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 짐승 말이에요. 이 짐승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렇게 보면 앞에 남주작, 거기에서 온 주작에서 온 시작해서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로 지금 그려진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청이슬과 땅 밑에서 솟아나는 흙이슬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세상에는 온갖 짐승이 생겨났습니다. 꽃과 나무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점점 많아진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마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넓은 만주벌판 조선 땅에는 여러 마을이 모여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착하고 씩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해와 달이 둘씩이나 있다 보니 낮에는 곡식이 말라 죽도록 뜨거웠고 밤에는 땅이 꽁꽁 얼어붙도록 추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늘님이잖아요. 하늘님, 예, 하늘님한테 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천지왕이 신하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조선 백성들을 도울 자가 없느냐? 이때 흑두거인이 천지왕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해 하나와 달 하나를 없애겠습니다. 명을 받은 흑두거인은 먼저 해를 없애러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뜨거워서 꽉 움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달은 너무 차가워 잡을 듯 하다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섣불리 나섰던 흑두거인은 천지왕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천지왕은 고민 끝에 백두거인을 불렀습니다. 백두거인은 천근활에 천근화살로 해 하나와 달 하나를 쏘아 바다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때부터 흑두거인은 백두거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식육점에 가면 아직도 근 쓰잖아요. 그죠? 한 근 주세요. 고기 한 근 주세요. 이러면 600g이죠. 600g 정근요. 500g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근입니다. 그러면 600g입니다. 천근활에 그러면 1000 곱하기 600g 해야 되죠. 네. 천근활에 천근화살. 네. 그래서 쏘았습니다. 이렇게 백두거인이 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는 글이 없습니다. 네, 다음. 해와 달이 하나씩 남으니 낮과 밤은 온화해졌고 세상은 살기 좋게 되었습니다. 천지왕은 아들인 한웅 왕자를 조선에 내려보내 착하고 고운 여자와 짝을 짓고 조선의 임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신하랑 비슷해질라 하죠. 우리 신하에는 어떻게 됐어요? 웅녀가 한인과 결혼을 하여서 한웅을 낳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천지왕은 아들인 한웅 왕자를 조선에 내려보내 이럴 때 고조선인가 봐요. 착하고 고운 여자와 짝을 짓고 조선의 임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좋은 기운을 이어받은 조선 백성들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두거인을 시기하던 흑두거인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천지왕 몰래 살기 좋은 조선 땅에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웃나라까지 부추겨서 말입니다. 이웃나라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요.
흑두거인은 닥치는 대로 마을을 짓밟아 부수고 사람들과 가축을 죽였습니다. 거인이니까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사람에 비해서 발 하나가 이렇게 크다. 착한 백성들은 힘을 모아 맞서 싸웠지만 산보다 더 큰 흑두거인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져 숨었고 조선은 갈수록 황폐해졌습니다. 겨우 피난온 사람들은 다시 하늘에 빌었습니다. 자, 빌어요. 이를 본 천지왕은 화가 나서 백두거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는 당장 조선 땅으로 내려가 흑두거인을 물리치고 어진 백성을 구하라. 그리고 영원히 곁에서 그들을 보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두거인이 땅에서 내려와 보니 조선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이웃나라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포악한 흑두거인이 백두거인을 보자마자 커다란 용으로 변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용이죠. 예, 용으로 변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드디어 백호랑이도 나오는데요. 네, 백두거인은 흰 호랑이로 변해서 용과 엉겨 싸웠습니다.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리는 싸움이 10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윽고 힘이 빠진 흑두거인이 독수리로 변해 달아나자, 여기 독수리예요. 이게 다 안 나왔어요. 이 머리 부분이. 백두거인은 커다란 학이 되어, 여기 학입니다. 학이 되어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학이 날카로운 보리로 독수리의 가슴을 꿰뚫자 흑두거인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학은 흰색이죠. 네, 여기 독수리 까만색이에요. 흑두거인은 까만색인 독수리. 그 다음에 백두거인은 백자가 흰 백자죠. 네, 그래서 하얀 학이었어요. 그리고 흑두거인이 모래가 되면서 그곳은 넓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흑두거인이 죽자 조선 백성들은 용기를 얻어 이웃나라 군사들을 단숨에 물리쳤습니다. 자, 다음 이 손이 나오는데요. 누구 손이가? 백두거인 만세! 백두장군 만세! 네, 사람은 여기만 한데요. 거인은 손이 이만한 거예요. 나는 영원히 너희 곁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언젠가 커다란 재앙이 올 때 나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긴 싸움에서 기운이 빠진 백두거인은 조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백두거인은 소리 없이 누워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거대한 산으로 변해갔습니다. 자, 이 모습, 다음의 모습이 아마 속표지의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 모습이 이거. 더 이제 속표지보다는 산으로 변했죠. 사람들이 이 산을 백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날로 번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백두산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조선 백성들을 도와줄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롭던 조선에 다시 커다란 재앙이 닥쳤습니다. 몇 년째 비가 안 오고 여기 땅이 지금 갈라진 거예요. 네, 갈라진 모습이 이제 나오죠. 백성들은 몇 년째 비가 안 오고 가무로 흉년이 든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짐승들도 죽어갔습니다. 임금님은 근심에 잠겨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대책이 없단 말이냐? 이때 한 신하가 백두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부터 전해오는 저 백두산의 전설은 참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백두산을 향해 기우제를 지냅시다.
자, 지금 기우제 지내는 장면으로 모두 이렇게 가난하지만 모두 탈바가지를 이렇게 쓰고 탈춤을 추며 춤을 추고 이제 온 나라 백성들은 일손을 멈추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오랜만에 북을 치고 노래를 하니 흥이 났습니다. 어느새 굶주리고 지친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 장면이 표지에 나오는 장면이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따가운 햇볕만 내리쬐던 하늘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백두산 꼭대기를 내리쳤습니다. 번쩍! 백두산이 꿈틀거리더니 그 꼭대기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네. 화산이 폭발한 거죠. 네. 이내 먹구름이 몰려와 세찬 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비를 맞으며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백두산이 다시 살아났다. 백두산 만세!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백두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꼭대기에는 거대한 물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 위에 생긴 호수를 천지라고 불렀습니다. 천지에서 넘친 물은 강이 되어 사방으로 흘렀고 가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늘 백두산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슴에는 백두산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고 언젠가 나라에 재앙이 닥쳐왔을 때 저 백두산이 다시 깨어나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에 세 쪽짜리예요. 보통 양쪽 펼치문으로 돼 있었죠. 이렇게 세 쪽으로 돼 있고요. 그러나 백두산이 다시 깨어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가 나오고 이 백두산이 이렇게 백두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는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라는 책을 쓰신 일본 작가이십니다. 마쯔이 다다시라는 분이 이 그림책에 대한 평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백두산 이야기는 그 스케일과 여기 있죠? 웅대한 스케일과 힘이 넘치는 그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은이 유재수라는 지은이에 대해서 설명, 그 다음에 여기는 판권 페이지죠. 예. 출판사 판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게 보림에서 다시 출판을 했고, 그 다음에 2021년에 2판 2세를 하였습니다 하는 정보가 나와 있죠. 자, 오늘 100회 특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본인 백두산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림을 감상하기만 또 유화에 굉장히 힘있는 그 힘이 느껴지시나요? 네, 웅장하고 이래서 이 그림책은 소장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